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고시대 가요 중에 공무도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슬펐습니까? 그런데 관리자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짓궂은 학생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구지가는 거북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모양을 지금부터 잘 떠올리셔야 이 작품이 이해될 수 있는데, 잘못 판단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문학적 접근의 해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참고서에나 반드시 추가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이러나 라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지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상고시대 가요는 배경설화가 있고 그 안에 관련된 가사가 있다 그랬죠. 그럼 구지가 내용은 뭘까요? 이제 구지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락국대 9명의 구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왕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막대기를 두드리고 또는 땅을 파면서 이제 구지봉에 와서 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했던 그곳에서는 이제 모두 모여서 땅을 파고 또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했더니 노래까지 알려줬습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북이의 머리는 무엇일까? 이것은 머리는 임금,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6-7개의 알이 나왔다 그래요. 6개의 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알이 머리를 먼저 드러내 놓았다 그래서 수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한번 한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보이죠? 이제 요거는 머리 숫자고 요 오른쪽의 것은 이슬로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슬로자가 또 드러내 놓다라고 할 때 로자를 쓸 수가 있어요. 비밀이 탄로나다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드러내 놓았다, 드러내졌다. 그래서 수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 알은 나머지 부족국가의 장. 그래서 육가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왕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를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이것을 위협적 언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주술적 행위인데, 이때 주자만 하나 더 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글자가 이게 주자죠. 이것은 주문을 외다라고 할 때, 주문은 뭘까요? 좀 샤머니즘적 요소죠. 인간 힘으로 한계를 느꼈을 때 하늘에 대고 무엇을 외치면 하늘에서 신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주문이죠. 여러분, 선어공도 뭐라고 막 외니까 빗자루 타고 허공 나르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위협적인 언사, 즉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맞이하는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명이 노동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노동요, 또는 여러 명이 춤을 추면서 불렀기 때문에 집단 무요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로 해두면 되는데 서두에 무엇 때문에 19금처럼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머리를 내놓아라 했을 때 그 머리가 남자의 그것과 닮았다. 그래서 남근 숭배 사상, 즉 영어로 펠릭 심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학의 일부 교수의 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설이라고 하는데, 항상 정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고요. 또 일설은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를 제기해서 창의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정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설이 나오고 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 근거로 접근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여성들이, 즉 성욕에 불타는 원시 여성들이 남성이 그것을 원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북이의 목과 비슷한, 즉 남군 숭배 사상을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근데 이것은 재미로 들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나 또 문학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도화가 살펴보았고 또 구지가 살펴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2개 남았죠. 황조가와 정읍사인데 이제 황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5, 6분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